내가 생각하기 맞을 거야 라고 손절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네, 하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워낙 또 유명하시긴 하지만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 그리고 주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하승훈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이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 그것도 1등을 2번이나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외환 딜러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고3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저는 증권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경제학과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을 했고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동아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증권회사만 입사 원서를 내고 네. 이제 한투에 2004년에 입사를 했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큰 꿈을 안고 퇴사를 하고, 그때 이제 뭐 제 개인 사업 겸 전업 투자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2004년도 입사를 하셔가지고 한 7년 정도 그쵸. 이제 거기에서 네. 하면서 매매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산을 해도 되겠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나와서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잘 운용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세 분석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주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있을 때 그 펀더멘탈 이슈가 나왔을 때 시세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결국 그게 시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게 나와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만약에 스마트머니가 매도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경기 지표가 발표됐는데 경기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좋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같은 걸 분석할 때도 반드시 차트와 함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상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CPI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중요한 어떤 시장이 큰 어떤 변곡이 되기도 하고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때 발표될 때 당연히 예상치보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메이저가 지금 상방으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지표가 발표가 되느냐, 메이저가 하방으로 보는 중에 지표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영도가 달라진다. 물론 그걸 예측하되 이제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죠. 주식이 진짜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악재가 나와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약간 빠지다가 갑자기 또 말아올리는 경우. 그래서 사실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매크로 변수나 그런 호재들을 인식하고 있긴 하되 실제로 나왔을 때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그 기본적 분석 이런 것보다도 약간 기술적 분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가깝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많이 읽은 주식 책이 있는데 이제 마켓 위저드라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의 마법사들. 그렇죠. 예, 맞죠. 그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 대학생 때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그때 이제 번역책이 한 권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절판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저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절판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막 재본 많이 하잖아요. 불법이지만. 저희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재본을 해서 보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함에도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서를 사서 읽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드 세이코타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펀더멘탈을 퍼니멘탈이라고 자기는 부르겠다. 퍼니멘탈이요? 네, 웃기는 뭐 요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더멘탈 요인은 대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상위 0.01%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펀더멘탈 요인을 내가 안다면 그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보통 대중들은 불가능하잖아요. 모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런 게 계속 이제 노출이 되고 대중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식 투자로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결국 그런 요인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물론 대학생 때는 당연히 경제학 전공을 했고 뭐 자격증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펀더멘탈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팠죠. 그러면은 약간 일반적으로 보는 뭐 1분봉도 있고 뭐 틱도 있고 5분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주로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많은 투자자들, 매매하는 시작하는 사람들, 맞아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일봉, 예를 들어서 월봉, 주봉, 일봉부터 네. 분봉도 뭐 240분봉, 120분봉, 60분봉, 뭐 30분봉, 15분봉, 뭐 5분, 3분, 1분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차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 분봉에서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3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혹은 네. 단기 분봉에서 하나, 중기 분봉에서 하나 이렇게 국내 주식이라면 단기 분봉 하나, 중기 분봉 하나, 일봉, 주봉 이걸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 번에 다 보려면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고 더 헷갈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단기 분봉을 중심으로 보되 그것보다 윗단계인 상위 흐름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 분봉, 일봉을 같이 보는데 단기 분봉 중심으로 보는 거고 스윙이라고 한다면 단기 스윙 뭐 한 2, 3일 뭐 이런 스윙이라고 한다면 중기 분봉 중심으로 보되 뭐 일봉, 주봉 상위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모든 분봉을 다 본다고 했지만 처음 하실 때는 그러니까 뭐 중기 분봉 중에서 뭐 15분 또는 30분 하나를 골라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늘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서 또 뭘 봐야 되는지 좀 다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투자 호흡 뭐 단타인지 그렇죠. 데이 트레이딩이 뭐 스캘퍼인지 아니면 스윙에 따라서 뭐 짧은 봉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기간이 분 봉을 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은 약간 좀 트레이딩도 하지만 약간 좀 스윙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타도 당연히 하고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스윙 트레이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으냐 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좀 트레이딩 비중이 높고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짧은 단타,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좀 더 높아지죠. 네. 그렇다면 한 종목 그 개수는 어느 정도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만약에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할 때는 그 종목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그 종목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럴 때는 평소에 한 뭐 4-5개 정도를 매매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키움증권 실전투자 대회에서 이제 1등을 2번 정도 네. 올해 들어서만 그렇게 그렇죠. 차지를 하시고 네. 사실 올해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올해 이제 사실 키움증권에서 1위 한 거는 해외 선물에서 1위 해외 선물. 네, 주식이 아니었어요. 네. 네. 어차피 이제 시세를 보고 하시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에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난 이제 실력이 됐어 하고 이제 하산을 하셨는데 깡통을 한번 차셨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이 차고 이제 꾸준히 돈을 벌었죠. 꾸준히 돈을 벌어서 이제 퇴사를 했고 돈을 벌었는데 근데 너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했을 때 뭐 승률이 90%가 나오네 이러니까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옵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못된 경우에 주식을 하다가 손실을 보고 선물 옵션으로 빨리 복구하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다 그게 코스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이 잘 나는 상태에서
수익이 잘 나는 상태에서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이 확률이 높은 확률로 옵션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높은 확률로 들어가서 한 방에 많이 벌자 이런 걸로 옵션을 갔는데 옵션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변동성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옵션으로 깡통을 찬 거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리스크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럼 옵션은 이제 안 하시고. 옵션은 거의 안 합니다. 하긴 뭐 가끔 하는데 네. 만약에 계좌에 뭐 예를 들어서 계좌에 1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00만 원 이하로 한다거나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깡통을 차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인생이 바뀌는 계기? 뭐 네. 철칙 이런 게 뭐 생기셨나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흔한 얘기인데 몰빵을 조심하자. 몰빵을 조심하자. 일단 몰빵을 조심하고 그 전에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예측한 대로 진입하고 청산하고 수익이 계속 나면 약간 자신감도 쌓이고 어느 순간 자만심도 쌓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 맞추는 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 맞을 거야 라고 진입하고 손절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만심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맞출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지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전에 이제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항상 이제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고 대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지선이 있을 때 분명히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와서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서 들어가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지선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막 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지가 확인되고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철칙이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철칙이 된 거죠. 기본 베이스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